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셨나요? 상사에게 인정받으려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월급의 절반을 학원비로 기부하며 정말 성실하게 살고 계시죠? 대한민국이 지탱해온 그 위대한 성실함,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그 성실함이 지금 당신의 미래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하지만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놀고 먹는 배짱이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미 축이 뒤틀렸는데 혼자만 낡은 지도를 들고 벼랑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이라 믿었던 노동의 대가가 영원으로 수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가 짜놓은 2026년의 판을 들여다보면 이 역설적인 경고가 왜 현실인지 소름 돋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인류 최후의 특이점으로 향하는 거대한 자본의 롤러코스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행복하게 만들 첫걸음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지능이 공짜가 되는 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우리 일자리를 몇 개 뺏는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인간 지능의 희소성이 완전히 증발한다는 거예요. 자,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100년 전에는 얼음을 파는 게 엄청난 고수익 사업이었습니다. 겨울에 강에서 얼음을 잘라 보관했다가 여름에 비싼 값에 팔았죠. 하지만 냉장고가 보급되자 어떻게 되죠? 얼음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나오는 흔한 게 됐습니다. 2026년에 등장할 AGI 범용 인공지능은 지식계의 냉장고입니다. 의사가 10년 넘게 잠 못 자며 외운 진단 능력, 변호사가 밤새 뒤진 판례, 회계사의 정교한 계산, 이제 AI에겐 숨쉬는 공기나 틀면 나오는 수돗물처럼 흔해 빠진 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공급이 무한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0원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전문직이라 부르며 선망했던 직종들은 데이터의 조합과 추론이라는 지적노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AGI는 인간이 평생 읽을 수 없는 양의 의학 서적과 판례를 단 몇 분 만에 학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매는 그 전문직 면허증이나 대기업 명함이 사실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얼음 쿠폰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님을 팔아 돈을 벌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바닥으로 처박힐 때 자본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여서 시키는 그 사교육. 머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의 1등석 티켓을 사려고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배가 두동강 나고 있는데 방이 화려하고 밥이 맛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이요? AI는 이미 수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조합해서 인간이 평생 걸려도 못 만들 신약 성분을 배합해내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이요?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0.01mm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내내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인간 의사는 피곤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로봇은 단 한 번의 클라우드 업데이트로 전 세계 수백만 대가 동시에 천재 의사가 됩니다. 실제로 2026년의 병원 수술실을 상상해보세요. 7M65의 지치지 않는 로봇팔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AI 튜터가 아이들의 수면 패턴까지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10년 넘게 잠 못 자며 얻은 전공의 기술을 로봇은 단 한 번에 소프트웨어 설치로 마스터해버립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믿었던 무형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독점했던 고액의 임금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건 예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확정된 미래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애는 커서 뭐 먹고 살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일반인과 1% 부자의 시각이 완벽하게 갈립니다. 일반인은 노동의 종말을 대량 실업과 공포로 받아들이지만 자본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진율의 폭발로 해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골치 아프고 돈이 많이 드는 게 뭡니까? 바로 인건비입니다. 4대 보험 해줘야죠. 퇴직금 줘야죠. 파업하면 공장 멈추죠. 인간은 감정이 있고 피로를 느끼기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I와 로봇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해서 생산 단가가 영원에 수렴하게 된다면 인건비라는 거대한 비용이 사라진 그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그 기술과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말한 보편적 고소득의 뒷면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에겐 축복이지만 노동만 가진 자에겐 배급에 의존해야 하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올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무인 시스템의 지분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로 뇌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자녀의 수학 학원비로 들어가는 월 200만 원을 당장 멈추고 그 돈을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지분으로 바꿔주세요. 합벌이라는 무형자산에서 주식이라는 생산자산으로의 완벽한 이동. 이것이 첫 번째 생존 가이드입니다. 미국이 짜놓은 소름 돋는 판. 여기서 우리는 경제 뉴스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그렇게 에너지를 파내고 관세를 때리고 AI 인프라에 집착할까요?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설계도는 아주 치밀합니다.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AI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죠. 첫째, 에너지를 지배해 미국을 세계에서 전기값이 가장 싼 나라로 만든다. 석유와 원자력을 풀어서 에너지 비용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둘째, 그 싼 전기를 먹여 살리는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도배한다.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에게 무한한 연산을 허용하는 겁니다. 셋째, 로봇으로 무장한 공장을 관세로 압박해 미국으로 강제 소환한다. 결국 고비용 노동자 대신 싼 전기를 쓰는 로봇이 물건을 생산하게 만듭니다. 이 3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테슬라의 로봇이 미국 땅에서 가장 싼 전기를 쓰며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먹이 사슬이 완성됩니다. 트럼프가 에너지를 풀고 AI를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결국 빅테크 거인들의 주머니로 수천조 원의 돈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완벽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99%의 개미들이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엔비디아랑 테슬라 풀 매수하면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 제발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만약 방금 그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100점 100패 전형적인 개미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혁명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검색 시장 1등은 누구였나요? 네, 야후였습니다. 다들 야후 주식 사면 평생 부자로 살 줄 알았죠? 지금 야후 주식 가진 사람 있습니까? AI와 로봇 시대도 똑같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늘의 1등 기업이 내일 아침 파산할 수도 있는 게 이 바닥의 잔인한 생태계입니다. 자보세요.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할 새로운 아키텍처가 1년 뒤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특정 종목에 여러분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베팅하는 건 홀짝 도박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을 어떻게 내 계좌로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왜 월가의 진짜 타짜들은 개별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는 걸까요? 승자가 누가 될지 맞히는 도박을 하지 말고 승자들이 모여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경기장 자체를 사버리는 것. 이것이 지수 투자의 위대한 철학입니다. 나스닥 100은 화끈한 공격수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죠. S&P 500은 든든한 미드필더입니다. 테크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까지 골고루 섞여 있어 방어력이 기가 막힙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10년 뒤에 테슬라가 망하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로봇 회사가 세계 1등이 된다? 지수 투자자는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알아서 망해가는 테슬라를 쫓아내고 새 1등을 자동으로 넣어주니까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로 계좌를 청소해줍니다. 즉, 이 두 지수를 들고 있다는 건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영구적인 지분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지성으로 들고 가기엔 시장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여러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 결정적 타이밍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2026년 5월 연준 의장 교체와 함께 올 금리의 춤, 11월 중간선거의 불확실성, 시장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이때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아래로 안정되면 공격수 나스닥 비중을 늘리세요. 반대로 금리가 5%를 뚫고 올라간다면 미드필더 S&P 500 비중을 높여 벙커로 들어가야 합니다. 2027년은 진짜 돈을 버는 AI와 입만 산 AI가 갈라지는 수익화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실적이 찍히지 않는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우리는 단단한 지수의 방패 뒤에서 승자의 과실을 누리면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모른 채 투자하면 파도에 휩쓸려 바닥에서 전량손절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오직 공부된 멘탈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3년 뒤 2029년의 당신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지옥철에 몸을 싣는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로봇이 타준 커피를 마시며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소유자입니까? 시대는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주식 잘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법을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핫벌이라는 낡은 자산에서 벗어나 글로벌 지수라는 생산수단에 올라타십시오. 아이의 학원비 결제창을 닫고 그 돈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나스닥 ETF를
한 주라도 더 모아주세요. 졸업장은 종이가 되지만 지수는 아이의 평생을 먹여 살릴 황금 거위가 될 겁니다. 지능이 흔해지는 세상에서 아이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명문대 입학증이 아니라 자본의 지분입니다. 자, 판은 깔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와 세상을 보는 시야를 180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노동자가 아닌 소유자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 한 줄의 선언이 3년 뒤 여러분의 가족을 벼락부자의 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특이점, 그 너머의 부를 선점하십시오. 부의 미래를 앞서 읽어드리는 결의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